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유가죠. 국제유가인데, 자, 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럼 금리를 크게 올려야 될 거다. 자,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우디에서 증산 의향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왔죠. 증시가 계속 조정을 많이 받은 가운데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다. 좋습니다. 자, 증시 단기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오는 다음 주부터 S5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죠. 바이오 쪽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던 섹터들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고용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죠. 뭐 이렇게 고용이 좋아? 이거 뭐 인플레이션 잡기 상당히 힘들겠는데 금리 고공행진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하락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메이저들은 이미 주가 많이 내려놨잖아.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많이 사줄 거야.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주가 많이 내려놨으니까 이제 저가 매수 들어갈 거다. 계속 기업들은 성장할 것 같아.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채권금리가 가장 큰 이슈였죠. 채권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였는데 채권금리는 상승을 했죠. 지금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금리라는 부분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고용이 너무 좋아. 금리 인하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 그리고 11월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어.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만큼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더 이상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 고용이 너무 좋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주가를 계속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진행이 된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런 주가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국제유가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고용은 좋은데, 자, 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얘가 차지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전기세, 기름값 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에 증산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에 협의했다. 자, 합의했다. 이런 소식으로 증시가 별로 안 좋았죠. 국제유가는 계속 강세를 보였고. 자, 그런데 이 의향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국제유가에 투자는 이 투기꾼들이, 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감산을 한다? 앞으로 감산하겠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 지금 팔래.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는 악재가 될 거니까. 자, 유가가 높다면 내년 초에 증산 의향이 있다. 이스라엘 합의 관련 미의회 환심 사기 분석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이스라엘 합의 관련해서 환심을 좀 사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유가가 높다면 내년 초에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국제유가는 안정이 될 겁니다. 내년 초 이제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양이 많아지니까 사재기를 안 하겠죠. 사재기 안 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이제 하락세를 보이거나 좀 강세를 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결정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을 막아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되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와 방위협정을 맺는 합의를 추진 중이다.
사우디의 증산 의향은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관심을 사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 쪽에서 암살 의혹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는 사우디를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아주 강했는데, 결국 이제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려서 유가를 안정시킴으로써 미 의회를 설득시키겠다, 경제를 좀 살려주는데 우리 일조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손을 내밀었으니 한번 잡아볼래? 이런 거죠. 그래서 WSJ는 사우디에 주목할 만한 변화다. 실제 사우디는 1년 전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증산을 해달라 요청했는데 거부했죠. 거부했고 러시아와 손잡고 감산한다,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준 바 있다. 그래서 사우디가 원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년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시선점은 유가를 배럴당 $100 미만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 $100 넘어가면 심각해지죠. 이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주 심각해지기 때문에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사우디가 행동을 암시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다한 유가 상승에 베팅 안 하겠죠. 사우디가 증산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던 또는 하려고 했던 이런 투자자들이 야, 이거 내년에 증산하게 되면은 야, 이거 괜히 잘못 베팅했다가 손해볼 수 있겠구나, 베팅하려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가가 안정이 된다 겁니다. 결국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미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전망은 계속 지금처럼 가게 되면은 국제유가 $100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이런 사우디의 행동, 이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해 있죠.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고, 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좋게 아주 잘 나왔지만 일단은 오픈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 가지고 불안하던 부분이 악재 해소,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왔다, 악재소,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2차전지를 먼저 보시면 낙폭 과대, 요 근래 낙폭이 가장 큰 쪽은 2차전지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안 내렸구만 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8% 내리고 또 8% 내리고, 이건 내가 들고 있다 생각하면 뭐 한 며칠 만에 20% 내린 거죠. 상당히 크게 내렸습니다. 여기서 8%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내렸죠. 자, 엄청난 하락이 지속이 되었던 이런 2차전지 주들 많이 내렸죠. 그리고 반도체도 많이 내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지금 수율 문제 때문에 공급 계약 체결을 하지 못했다, 이 소식으로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밑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정말 안 좋았죠. 정말로 안 좋은 시장 분위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성적 스토리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려 내려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반발 매수가 나오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다.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도 보면은 지금 HBM3, 자, 이런 이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도 내렸습니다. 삼성이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체계를 낼 것 같다, 이런 부분으로 기대를 했는데 체계 잘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하고 장비주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올라서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반등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다. 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이런 보입니다. 지금 이 조선 쪽이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거의 뭐 폭포수처럼 계속 밀려내려죠.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아주 많이 끌어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얘가 뭐 크게 뭐 안 좋아서 내려갔다라고 보기 힘들겠죠. 삼성중공업, 조선하고 카지노 산업하고 보면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들이 반발 매수,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유 없이 크게 밀려 내려간 이런 중국주들, 그리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기술주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모의 영향권에 들어오고 있죠. 스모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아주 외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미증시가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 쪽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남들 막 쏟아져 내려갈 때 잘 버텨냈죠. 바이오 쪽이 잘 버텨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당장 월요일에는 이제 미증시 영향을 좀 받는다.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좀 안정화 된다.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돈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에스모라는 큰 행사가 있죠. 이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금요일날 이미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금요일날 약세를 보인 쪽이, 또는 최근에 약세를 좀 많이 보인 쪽이 쪽으로 돈들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HB 같은 경우에 에스모의 저항이죠. 에스모의 저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에스모 주가는 좋은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